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자, 객체 배웠죠? 초상화 앱스트랙트 했고요. 그 다음 상속, 이네리텐스. 이제 상속하는 거 했었죠? 익스텐즈로 상속을 한다. 또는 이제 만약에 인터페이스면 임플리먼트로. 그 다음 구성 했었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요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자, 캡슐화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어떤 객체의 내부 상태 있죠? 데이터 같은 거. 그거를 외부로 숨기고 제공된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객체 지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뭐 생각보다 뭐 캡슐화, 뭐 접근전자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프라이빗은 그런 거예요. 자, 접근제한자 중에서는 프라이빗이랑 뭐 그 다음 퍼블릭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라이빗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천장에 빔 프로젝트 있죠? 우리 보고 있는 거. 근데 빔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뭐 빔 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기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파워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선들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 기능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리모컨을 보면 어떻죠? 리모컨에 만약에 이 기능이 100개 있다고 치면은 리모컨에도 버튼이 100개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잘 보세요. 이제 조리개를 열고 나서 쉽게 생각해서 여기 안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내부적인 시스템까지 다 알아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다 수동을 이제 외부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될까요? 자, 조리개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열고 전원 들어와서 그 다음 뭐 그 안에 뭐 어떤 시스템 같은 게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마저 외부에 다 노출이 되면은 혼란만 초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나 함수 같은 것들은 오직 그 안에 있어야만 오히려 혼란이 적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뭘로 한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올게요. 이건 한번 그냥 들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요 오류를 수정해달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람하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 사람.id, 그러니까 사람에는 id라는 게 있는데 그 값을 20으로 넣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id를 출력하고 보니까 넣는 것도 안 되고 출력하는 것도 안 되죠. 그쵸? 분명히 사람 안에는 id라는 게 있겠지만 내 리모컨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게 되는 이유는 프라이빗으로 해놨기 때문에. 프라이빗은 딱 그거예요. 외부로 공개하지 않겠다. 즉 밖에 있는 리모컨을 사용해서 이 아이디에 접근하는 거를 막겠다. 지금 오류를 수정해달라 했으니까 그 오류가 이 프라이빗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프라이빗을 쓰면은 밖에선 이 id라는 값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두 다 쓸 수 있게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노출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제한을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디가 지금 번호죠. 근데 사람이 이제 보통 뭐 우리 회원 번호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등록 번호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예요, 번호라는 게. 근데 그 번호가 음수인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만 가도 막 1번 손님, 2번 손님 이러는데 마이너스 5번 손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 사람 점 id를 마이너스 5로 하겠다. 딱히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없죠. 자, 제 번호는 마이너스 5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외부에서 조정 못하게끔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람 번호 세팅은 어떻게 하죠? 이건 안 돼요. 이제 이건 안 되고 이런 걸 만들어놔요. A 사람 ID 뭐 1 이런 식으로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변수고 하나는 함수. 그쵸? 자, 이거 안 되니까 빼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해서 얘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id를 20으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id에다 직접 20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이 함수를 통해서 2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일단 넣는 것까진 가능한데 불러오는 게 안 됩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져오는 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id 2. 이건 안 되니까 id 2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얘가 값이어야겠죠. 어떤 값이면 될까요? 그쵸. 일단 int여야겠죠. 그리고 어떤 걸 리턴하면 되죠? 그쵸. 리턴 5라고 하면은 우린 분명 20을 넣었지만 5가 리턴이 되죠.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id를 리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id한테 접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근데 id 1, 2 하니까 뭔가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함수 똑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근데 요런 건 가능할까요? 이런 건 가능하죠? 여기서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호출할 때 살짝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이던 아니면 30이던 여기서 값을 넣는 게 가능하겠죠? 그쵸?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id를 id 값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선 this.id를 넘어온 id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이해되실까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5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라고 나오죠? 그쵸? 어차피 이게 전달되는 거면은 굳이 함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왜 막았을까요? 애초에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고 값 넣는 것도 불편한데. 자, 요런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d 값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값을 넣으려고 해요. 여기서 약간 입구 컷처럼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i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런 건 번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뭐라고 나온다? 마이너스 번호 같은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다 바로 아이디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이유는 이런 필터링을 한번 하려고. 아이디한테 프라이빗 걸어 놓으면은 여기서 직접 아이디라는 걸 언급할 수가 없죠. 통로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통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필터링 시스템을 해 놓으면은 이상한 값을 걸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제하에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번호를 받아서 값을 세팅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통 세팅한다 해서 세터라고 부릅니다. 세터. 아이디를 막아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입력받은 아이디 값을 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그럼 얘는 뭘 하고 있죠? 그쵸? 지금 아이디 값을 갖다 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getter라고 합니다. getter. 외부에서 아이디 값을 가지고 싶은데 막혀있기 때문에 얘가 대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름 자체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 set id, get id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아이디 세팅할 때는 setter를 사용해서, 가져올 때는 getter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뭐 정답을 굳이 쓰자면 요거 퍼블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 값 같은 거 설정을 할 때 이제 뭐 나중에 이게 멤버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멤버 클래스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사람 번호라던가 아니면 뭐 이름, 그 다음 인트, 나이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더블 키 이런 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만들 땐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줍니다.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뭘 만들어야 된다? 그쵸. getter와 setter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속성이 10개면 10개 만들어야 돼요. 귀찮겠죠? 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될 겁니다. 원래는 진짜 원초적인 걸 좀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getter set를 직접 만들어서 이걸 구현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됐었어요. 조금만. 네, 요즘에는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이제 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롬복. 이제 요런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녀석이 바로 롬복이에요. 아주 좋은 녀석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는 이 롬복을 써서 getter setter 만들고 쓸 겁니다. 그럼 다른 거 더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추천드리는 건 코틀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틀린은 뭐냐면 나중에 좀 자바와 동급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틀린을 배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바를 잘하면요, 코틀린은 거의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객체지형의 기초적인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 자바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생산성이 좋습니다. 이게 뭐 언어가 조금 굉장히 모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바가 조금 옛날 언어라서 자바의 그 단점들을 많이 개선해서 만든 언어가 코틀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축약돼 있고 짧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 수는 있는데 좀 추천드리는 거는 자바의 객체 지향을 좀 많이 배우고 나서 코틀린을 하면은 코틀린은 그냥 문법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잠깐 딴 얘기긴 했는데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 밖에서 호출을 못한다. 언급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세팅해주는 애랑 가져오는 애랑 이렇게 게터 세터를 만들어야 된다.